자, 오늘도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선생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함수 단어는요. 함수 단어는 우리가 첫째, 정의, 개념이죠,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개수 구하기, 이렇게 3박자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 벤 다이어그램, 개수 구하기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요 개수 구하기는 우리가 순열과 조합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선생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수학은, 자, 우리가 이렇게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첫째, 뭐냐? 그러면 첫째는 이렇게 끈기가 있어야 돼요. 수학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계속 누차 선생님 강조합니다만은, 어떤 우리가 선생님이 강의를 하거나 학교에서 배우거나 학원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혼자서 인강을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이렇게 개념과 공식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고서 문제를 풀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 푸는 방법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어떤 참고서가 어떤 강의를, 인강을 누구나 다 이렇게 듣고 배워도,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워도 이것이 흐트러지고 흔들려서 수학 가속도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무수히 많은 수십만 명을 현장 강의를 해본 그러한 선생의 입장에서 선생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20-30%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30%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면서 수학은 어떤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고 문제화 되느냐.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그 답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를, 연관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부분에 함정이 들어있겠구나. 이런 것 등을 자꾸 생각해 가면서 왜 이럴까? 이 문제는 무슨 뜻으로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 없이 자꾸 문제만 기계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로 우리가 풀이집, 해답집을 보지 마세요. 해답집을 보면 우리가 수학이 성적 향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고민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또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래서 내 것으로 되고, 그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날 또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놨다가 이런 과정을 자꾸 거쳐줘야, 그래서 이 해답집을 보면 그때는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만, 이것은 또 그 문제 유형이 나오면 또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라. 그래서 선생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20-3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들이 무슨 킬러 문제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데 그것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킬러 문제는 선생이 가르쳐 줄 때는 그것이 시원하게 금방 알 것 같지만 그런 유형이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개념을 철저하게 쌓아놓고 연관성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어떤 공식이 어떻게 몇 개가 연결되어서 들어갔느냐, 몇 개가 우리가 합성되어서 연결되었느냐, 그것이 4개, 5개, 여러 개가 합성되는 것이 킬러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흐트러져 있으면 선생이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 문제가 내거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형은 아무리 배워봤자 시간 낭비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르쳐 보면 선생님 가르쳐 준 기본 개념에다가 본인들 스스로 풀이하는 방법을 거기다가 플러스 시켜서 본인의 자신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엄청난 가속도를 붙여서 좋은 성적으로 향상 발전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으로 가면서 자기의 꿈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단원도 정의와 벤 다이어그램과 우리가 개수 구하는 이 3박자를 머릿속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함수에서,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함수에서 말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함수의 표시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 함수의 표시법이 있어요. 어떻게? 함수의 표시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은 뭐예요? 얘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여기가 x고요. 자, 여기가 y고요. 여기가 a, b, c 1, 2, 3 이렇게 가서 fx,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상 연결되는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렇게 대흥도 그러죠. 대흥도. 그러면 x라는 것이 y라는 것이 여기서 얘가 a, b, c 1, 2, 3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대흥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표로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대응표죠. 이것이 대응표요. 그래서 이 대응표는 여기가 x고 y고 해서 이 값이 a고 b고 여기가 c고 1, 2, 3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대응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래프죠. 이렇게 수식론적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x가요. 자, x가 a고 b고 c고 여기가 1, 2 이렇게 여기가 3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함수식으로 이렇게, 자, 함수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죠. 함수식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수학적인 약속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x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fx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물론 y는 fx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x,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여기 fx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 함수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가 x, 그 다음에 자, 여기가 y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값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얘가요, a, b, c,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된다면,
자, fx 그러면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를 정의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정의역.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쪽은 우리가 공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상된 이것에 사상돼서 연결된 얘를 우리는 치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fx는 우리가 뭐예요? 이것은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의역의 원소는 관계식을 만족시켜서 치역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요. 공역에서 치역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 x는 정의역, y는 공역, 우리가 관계식을 성립시키는 원소들은 치역,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집합에서 가장 기본적인 말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x에서 y로의 함수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x에서 우리가 y로의 함수. 자, x에서 y로의 함수에 맨 처음에 이것에 대한 정의. 자, 이것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서 첫째 이렇게 정의역 우리가 x의 원소는 공역 y의 이렇게 원소와 1대1 함수이다. 얘는 이렇게 1대1 함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정의역 x의 원소는 이렇게 정의역 우리가 x의 원소는 공역 y의 원소로 이렇게 공역 y의 원소로 반드시 사상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사상이라는 것은 연결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연결된다. 그래야 우리가 함수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이렇게 공역 y의 원소는 정의역 x의 원소를 안 받거나 이렇게 안 받거나 또는 중복해서 받아도 된다. 중복해서 받아도 된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 순열이 되는 것이에요.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벤다이어 그램으로 이해를 해보자. 벤다이어 그램으로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x, y가 있어서 a, b, c가 1, 2, 3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가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A, B, C 1, 2, 3, 4 이렇게 우리가 가는 함수를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X가요 A, B, C고요. 여기서 Y가 1, 2, 3, 4 이렇게 가는 함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것을 다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A, B, C, D 여기 Y가 1, 2, 3인데
이 fx가 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x고 자 여기서 y고 a, b, c, d고요. 1, 2, 3, 4 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1대1 함수 여기서 1대1 함수다. 그러면 자 여기도 1대1 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C에서 이렇게 가면 1대2 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되지 않는다. 정의역 원소와 공역 우리가 원소가 1대2 함수가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함수가 안 된다. 정의역의 원소는 공역 Y의 원소로 반드시 사상돼야 되는데 얘가 연결되지 않아서 함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는요. 여기는 공역 Y의 원소는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받아도 함수가 되고요. 받지 않아도 함수가 된다. 여기서 우리가 원소를 안 받아도 함수가 되고요. 중복해서 받아도 함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다 그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몇 개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이렇게 X에서 Y로의 함수. 자, 이것에 우리가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요. 여기가 X고, 자, 여기가 Y가 되어서 A, B, C가 있고요. 1, 2, 3, 4, 5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자, 얘는 조금 전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중복해서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A가 갈 수 있는 방법이 5가지. 그 다음에 B가 갈 수 있는 방법도 A가 간 데를 또 갈 수 있으니까 5가지. C가 갈 수 있는 방법도 5가지.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래서 5의 3승 125개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식이 중복순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순열 순열이기 때문에 공식이 중복순열이기 때문에 n 파이 r 얘가 이렇게 지수로 올라가서 n의 r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5 파이 3 그러면 얘가 지수로 올라가서 5의 3승 그래서 125개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공역 Y의 개수 Y의 개수분의 X의 개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서 공역이 뭐예요? 5개 정의역 X가 3개 그래도 125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X가 1, 2, 3, 4이고요. 자 Y가 A, B, C, D, E 에서 뭐라고? X에서 Y로의 함수 F X는 Y에 대한 개수 이것을 구해라. 그러면요 이것이 이렇게 Y가 5개고요 여기서 얘가 4개 그래서 625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1, 2, 3, 4고요. 여기가 A, B, C, D, E 그러면 이것이 갈 수 있는 얘가 5개, 얘도 5개, 얘도 5개, 얘도 5개 그래서
5가 이렇게 4개, 그래서 5의 4제곱 625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공식을 쓰면 5 파이 4가 되어서 5의 4제곱, 그래서 625개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되는 것이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1대1 함수인데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 얘는 1대1, 이렇게 1대1 함수입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1대1 함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학에 가면은 얘를 단사함수 그럽니다. 얘를 단사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1대1 함수, 그런데 우리는 대학에 가면 단사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단사함수는요, 우리가 이 단사함수에 먼저 정의, 지금 금방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정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정의역, x의 원소가요. 원소가, 공역 뭐야? y의 원소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 값은 첫째로, 얘는 뭔데? 정의역 x의 원소와 공역, 이렇게 공역 y, y의 원소는 1대1 함수이다. 1대1 함수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은 우리가 두 번째 정의역 x, 이렇게 우리가 정의역 x의 원소와 공역 y의 원소가, 이렇게 공역 y의 원소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게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순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을 식으로 쓰면 x1과 x2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면 얘는 뭐야?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우 명제로 하면 fx1, fx2가 같다이면 x1과 x2가 같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x가 있고요, y가 있고요, a, b, c 1, 2, 3 이렇게 있어서 자, 이런 것이 되고요. 여기서 얘가 x가 있고요, 여기 y가 있고요, a, b, c 1, 2, 3, 4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가 되고요. 여기서 x가 있고요, x가 a, b, c, d가 있고요. 여기 y가 1, 2, 3, 4, 5, 6 해서 이 값이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가
우리는 바로 무슨 함수요? 1대1 함수, 단사 함수,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함수 이런 것이고요. 자, 우리가 세 번째, 자 이렇게 1대1 함수에 우리가 개수, 자 개수 구하라 그러면 C 값은요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가 되어서 A, B, C가 있고요. 1, 2, 3, 4, 5가 있어서 자, fx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방법이 5가지, 얘는 얘가 갈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왜? 중복했는데 갈 수 없어.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C 값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60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얘를 우리가 공식으로 쓰면 순열입니다. 순열이기 때문에 n permutation r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쓰면은 5 permutation 3 그래서 5에서부터 하나씩 줄여서 연속해서 3개를 곱해라. 이렇게 60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세요. C 값이 x고요. 여기가 이렇게 y인데 얘가 A, B, C, D 계속 가고요. 여기가 1, 2, 3, 4, 5, 6 계속 가면요. 얘가 갈 수 있는 방법이 n개. 그러면 하나 줄여서 n-1개, 또 하나 줄여서 n-2개, 또 하나 줄여서 n-3개. 그래서 n개, n-1, n-2 이렇게 가서 여기서 n-r 플러스 1까지 가는 것이 n permutation r이라는 우리가 순열의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열로 우리가 이것의 개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만드기가 교실에 들어와서 책상이 5개가 있는데 1개를 골라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가 순위가 들어와서 뭐예요? 4개 중에 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돌쇠가 들어와서 3개 중에 앉아야 되지요. 그랬더니 또 바보 같은 학생 무릎에 앉으면 안 될까요? 또 이런 학생이 있어요. 그것은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씩 줄여서 우리가 개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1대1 함수다. 1대1 함수는 우리가 단사함수라고 하면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문제화 해볼까요? 자, 이렇게 문제화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죠. x는 A, B, C고요. 여기서 y는 1, 2, 3, 4, 5 이거에서 그러고선 우리가 뭐라고 써요? 여기서 fx1은 fx2가 같다이면 뭐라고요? 여기가 x1, x2가 같다. 이것이 성립하는 이렇게 성립하는 뭐라고? fx에서 y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바로 뭐예요? 이렇게 x1, x2가 다르다이면 여기서 fx1과 fx2가 다르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우리가 1대1 함수다라고 판정을 하고 그것을 뭐라고? 대우명제로 표현을 해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의 개수를 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얘가 5개니까 5 permutation 3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60까지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무슨 말이 있느냐?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대1 대응 그럽니다. 1대1 대응이라는 우리가 함수는 우리가 대학에 가면 얘를 전사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에서는 얘를 전사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전사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정의 그러면 자 얘는 정의역 이렇게 정의역 x의 원소 개수가요 공역 뭐라고 y의 원소의 개수보다 얘가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첫째로 공역 y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공역 y의 원소 자 y의 원소와 치역 이것에 우리가 원소가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일치한다라는 것은 서로 똑같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fx가요. fx가 라지 x의 원소이면 공역 y와 똑같다.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얘는요. 1대1 대응은 우리가 1대1 우리가 대응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우리가 생각하지 우리가 이렇게 않는 우리가 조합의 개수와 같다 이 말이에요. 개수와 같다. 그래서 얘는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야? 이렇게 자 벤다이어 그램으로 자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벤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x가 있고요. 여기가 y가 있고요. a, b, c 1, 2, 3 해서 자 c 값이 이렇게 우리가 되고요. 여기 x 여기 y가 있어서 a, b, c 1, 2 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간 이런 것을 말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x가 있고 여기가 y가 있고 a, b, c, d가 있고요. 여기가 1, 2, 3이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 것을 우리가 말하고요. 여기서 x가 있고요. 여기에 y가 있어서 a, b, c 1, 2, 3 자, 4 이렇게 우리가 되어졌다면 이렇게 되어졌다면 말이죠. 자, 보세요. 얘는 공역이 1, 2, 3, 치역이 1, 2, 3 그러니까 뭐예요? 1대1 대응. 공역이 1, 2, 치역이 1, 2, 1대1 대응. 공역이 1, 2, 3, 치역이 1, 2, 3, 1대1 대응. 얘는 뭐야? 공역이 1, 2, 3, 4, 치역이 1, 2.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야? x에서 y로의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지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대응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우리가 자 1대1
1대1 대응에 대한 우리가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자,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조합으로 자, 이것을 우리가 조합으로 n combination r 그래서 우리가 r 팩토리아 분의 n permutation r 이렇게 조합으로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조합으로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개수 구하기가 너무나 조합으로 구하는 것이 학생들이 너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이 도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도표로 만들어서 이것은 선생님 책에만 있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도표로 만들었어요. 얘는 뭔데? 이렇게 정의역, 자, x에 대한 개수가 있고요. 자, 정의역 x의 개수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이렇게 공역 y의 개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는 뭔데? 여기가 1대1, 1대1 대응의 개수입니다. 전사함수의 개수다.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에 원소가 3개, 여기가 4개, 자, 여기가 5개. 이렇게 우리가 가서 쭉 가서 n개까지 이렇게 가고요. 자, 여기가 4개, 그 다음에 자, 여기가 5개,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와서 얘가 이렇게 우리가 n개가 있고 여기가 2개, 여기가 3개 이렇게 쭉 가서 여기가 n개까지 갑니다. 그러면요, 자, 얘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지수로 해서 2의 3승, 그 다음에 2를 빼서 우리가 6개, 요렇게 해서 2의 4승 마이너스 2, 요렇게 해서 2의 5승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서 C의 n승 마이너스 2, 요런 공식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얘는 요렇게 가서 3의 4승 마이너스 3 가로 2의 4승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얘도 요렇게 지수로 올려서 얘를 빼면 3의 5승, 그 다음에 우리가 뭔데 마이너스 3 가로 2의 5승 마이너스 2 가로 3 이렇게 써서 만약에 여기가 n고요. 여기가 3이 있다면 얘는 뭐가 돼? 얘는 3의 n승 마이너스 3 가로 2의 n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얘는 우리가 n 팩토리아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공역의 개수가 2개일 때는요. 공역의 개수가 2개일 때는 꼭 이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공역의 개수가 2개는 정의역이 10개다가 그러면 2의 10승 마이너스, 정의역의 원소가 100개다가 그러면 2의 100승 마이너스, 얘가 정의역의 개수가 억개다가 그러면 2의 억승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서 공역이 3개일 때는 공역의 원소가 3개일 때는 정역의 원소가 여기만 생각해서 10개면 3의 10승, 2의 10승, 그 다음에 100개면 3의 100승, 2의 100승. 원칙은 말이죠. 원칙은 이 정역이 공역이 2개일 때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고요. 3개짜리는 사실 고등학교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이게 시험에 등장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모든 참고서에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합으로 하면 규칙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력 원소 2개짜리만, 공력 원소 3개짜리만, 그러면 또 이런 학생이 있겠죠. 4개짜리 없습니까? 5개짜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대학에 가서 우리가 특수한 경우, 우리가 방정식도 뭐예요? 6차, 7차 이런 것은 특수한 꼴만 우리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직 학문으로 체계화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X라는 원소가 A, B, C고요. 여기서 Y라는 원소가 1, 2일 때 이렇게 우리가 공력과 치역이 같다. 같다. 자, 이것에 이 함수 이것에 우리가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공력 Y가 2개니까 얘를 지수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개 이렇게 빨리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이해를 우리가 해본다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해본다면요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해보면 얘는 A, B, C고요. 여기는 1, 2고요. 여기 A, B, C고요. 여기 1, 2고요. 여기가 A, B, C고요. 여기가 1, 2고요. 여기 X가 A, B, C고요. Y가 1, 2고요. 여기 X가 A, B, C, Y가 1, 2. X가 A, B, C, Y가 1, 2. X, A, B, C, Y가 1, 2. X, A, B, C, Y가 1인데 자, 얘가 이렇게 A, B를 묶어서 자, A, B를 묶어서 갈 수 있는 게 2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B, C를 묶어서 갈 수 있는 게 B, C를 묶어서 갈 수 있는 게 2개. 그 다음에 A, C를 묶어서 갈 수 있는 게 2개. A, C를 묶어서 갈 수 있는 게 2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3개짜리를 묶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6개가 공력과 치역이 같은 1대1 함수고요. 여기는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2개를 빼주는 거예요. 2개를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씩 묶어서 조합으로 얘기하면 2개씩 묶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이렇게 2개씩 묶어서 가는 것이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래서 우리가 6개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 이렇게 규칙을 찾으려고 하면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1대1 대응 그러면 전수함수 개수인데 공력이 2개짜리는 2의 n승 마이너스 2만 기억을 하고요. 공력이 3개짜리는 뭐라고요? 3의 n승 마이너스 3 가로 2의 n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하나 해볼까요? 자 이런 문제를 자 우리가 개수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예를 들어보냐면 자 여기서요 이렇게 자 X의 원소가 A, B, C, D고요. 자 여기 Y의 원소가 1, 2, 3. 자 이거일 때 우리가 공력과 치역이 이렇게 일치하는 함수 뭔데 fx는 y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한다면 자 여기서 공력 y가 3개예요. 그러니까 3의 4승 마이너스 3 가로 2의 4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쓰고요.
여기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81개를 그려서 생각해야 돼요. 규칙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사함수 1대1 대응이 아닌 것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빼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빼줘야 돼. 그러면 81에서 여기가 14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81에서 3, 4, 12, 42 이렇게 되어져서 81에서 45를 빼주니까 36이 되나요? 36개 이렇게 우리가 쉽게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요런 여기가 공력이 3개일 때는 요런 공식을 우리가 가지고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면은요. 자, 네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정돈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자, 이것은 우리가 네 번째 이렇게 되죠. 네 번째는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 번째는 우리가 1대1 함수와 이렇게, 자, 1대1 함수와 1대1 함수와 뭐라고? 1대1 대응. 대응이 동시 성립하는 함수입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대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얘를 전단사 함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함수와 단사함수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을 전단사 함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첫째 정의는 정의역 x의 원소와 얘가 이렇게 정의역 x의 원소와 공력 y의 원소가 공력 y의 원소가 1대1 함수이다. 1대1 함수이다. 이렇게 되고요. 함수이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데요? 얘는 우리가 정의역 x 원소와 공력 y의 원소가 중복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중복하지 않는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만 정의역 우리가 x의 원소와 공력 y의 원소가 여기서만 역함수가 성립합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역함수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함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값은 역함수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잘 못 알아두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 있는데 이렇게 벤다이어 그램으로 자,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가요. x가 있고요. 여기가 y가 있어서 a, b, c 1, 2, 3. 자, 이렇게 우리가 되면
이런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동시에 성립하는 전단사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x가 있고요. 여기 y가 있고요. a, b, c가 있고요. 1, 2, 3이 있는데 이 함수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전단사 함수 4개짜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x가 있고요. 여기가 y가 있어서 a, b, c, d가 있고요. 1, 2, 3, 4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갖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전단사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동시에 성립하는 함수인데 여기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우리가 전단사 함수에 대한 우리가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요 여기 가요 x가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y가 있어서 a, b, c, d 1, 2, 3, 4 그러면 fx가 있습니다. 얘가 갈 수 있는 방법이 4개. 얘는 뭔데 3개. 얘는 뭔데 2개. 얘는 뭔데 하나. 그래서 여기가 4 곱하기 3 곱하기 4, 6이 24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공식으로 얘는 순열인데요. 공식으로 순열인데 n 퍼뮤테이션 n가 같아서 n 팩토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팩토리아 그러면 여기서 4 퍼뮤테이션 4 그러면 4 팩토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팩토리아는요 이렇습니다. 1 팩토리아는 1이고요. 2 팩토리아는 2 곱하기 1이고요. 3 팩토리아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4 팩토리아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5팩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기서 6팩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10팩 그러면 19 여기서 8 7 6 5 4 3 2 1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을 팩토리아라고 하면서 이런 값도 우리는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계산할 때 좋습니다. 얘는 362 88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팩토리아라고 합니다. 팩토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열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상수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함수는 무엇을 상수함수라고 하느냐? 그러면요. 다섯 번째는 상수함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수함수는 이렇게요. 우리가 첫째가 정의가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정의역 x에 이렇게 우리가 정의역 x에 모든 원소가 이렇게 모든 원소가 공력 y로 공력 y의 한 개의 원소로 집결하는 이렇게 집결하는 함수 이것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식으로 이야기하면 fx가 c라는 상수, c라는 상수로 우리가 이렇게 모두 집결되는 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개수는요. 여기서 이것의 개수는 크다 이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것의 개수는 뭐라고요? 공역 y의 원소 개수만 세면 됩니다. 이것의 개수만 우리가 셀 것, 이런 이야기가 상수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벤다이어 그램으로 이해를 해보면 상수함수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y가 있고요. A, B, C가 있고 1,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x인데 이렇게 한 군데로 다 이렇게 집결되는 함수. 여기가 x가 있고요. 여기가 y가 있는데 A, B, C, D가 있고요. 여기서 1, 2, 3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원소로 이렇게 집결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집결 장소가 1로 가든지 2로 가든지 두 개, 요 공역 y의 원소만 세면 되고요. 얘는 1로 가든지 2로 가든지 3로 가든지 세 개. 그래서 공역 y의 원소만 세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수는 커다랗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얘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고요. 여기 y의 원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거 1대. 자, 이거 1대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의 fx가 이렇게 함수가 되는 함수. 자, fx 이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상수함수니까 뭐만 세면 돼요. 공역의 원소가 몇 개예요? 5개. 5개다. 이렇게 금방 구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린데? 여기 x가 마이너스 1, 0, 1이 여기 y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관계식 x의 fx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해서 여기의 원소 5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6번째, 항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항등함수는 무엇을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하느냐? 그러면요. 자, 우리가 항등함수는 이렇게 6번째, 자, 항등함수다. 자, 항등함수. 그러면 정의역 x의 원소와 공역 얘도 우리가 첫째. 자, 정의역 x 이것의 원소와 공역 y의 원소가 서로 1대1 서로 1대1 함수이고요. 1대1 함수이고, 자, 모양과 개수가 이렇게 모양과
개수가 똑같은 함수, 일치하는 함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얘기하면 x의 원소와 y의 원소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항등함수는요. 이렇게 항등함수는 역함수를 해도 이렇게 역함수를 해도 뭐라고 똑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역함수 해도 똑같이 항등함수다. 똑같이 나온다. 나오는 함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라지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fx가 x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까요? 어떤 것이 항등함수냐 그러면 여기가요. A, B, C. 자, 여기가요. 똑같이 A, B, C.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이런 것을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가요. y가 1, 2, 3, 4 해서 이 값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x가 있고요. 여기가 y가 있어서 a, b, c 1, 2, 3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 값은 뭐예요? 1대1 함수가 되고 개수도 같은데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는 전단사 함수이지 항등함수는 아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개수가 의미가 없죠. 서로 똑같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에서는 뭐가 세 번째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항등함수에는 우리가 성질이 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항등함수에 대한 우리가 표시는요. 이것의 표시는 우리가 이렇게 ix라고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가 x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값은 f에서 f의 역함수를 아니면 f의 역함수에서 f 이렇게 하면 이 값은 뭐라고요? 이렇게 항등함수가 나온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항등함수는요. 항등함수하고 어떤 함수를 이렇게 합성해도 우리는 뭐예요? 자기 자신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항등함수일 때만 뭐가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항등함수일 때만 교환법칙이 여기서 항등함수 이렇게 함수일 때만 교환법칙이 성립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항등함수에 대한 성질이고요. 뭐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항등함수는 역함수를 해도 항등함수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항등함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것을요. 지금 배운 것은 우리가 집합론적인 함수를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 정리를 머릿속에다가 집합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집합론적인 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써서 여기서 정의역 x의 원소와 공역 y의 원소가 있어서 얘가 이쪽이 크다.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단사함수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x가 있고요. y가 있고 이쪽이 크다.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 전사함수요. 전사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은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중복불허 중복불허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겹치는 여기서 x와 이렇게 y가 겹치는 여기가 뭐예요? 전단사 함수요. 여기가 전단사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역함수가 성립하는 것이죠. 여기서만 역함수 성립이에요. 여기서만 역함수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요 안에 우리가 뭐예요? 요 안에 항등함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항등함수가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여기 바깥에 여기가 상수함수고요. 여기가 상수함수고요. 전체 집합이 뭐예요?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단사 함수도 우리는 단사함수 1대1 함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전단사 함수도 우리가 1대1 대응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항등함수도 여기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정돈을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총정리를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얘를 총정리를 다시 해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1대1 함수. 얘는 단사함수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는 x에서 y로의 함수 그랬죠. x에서 y로의 함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 y로 1대1 함수고 정의역 x의 원소와 공역 y의 원소는 우리가 뭐라고 반드시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으로 사상돼야 되고 공역 y의 원소는 정의역 x의 원소를 안 받거나 중복해서 받아도 된다. 그래서 얘는 개수가 이렇게 중복순열이다. 중복순열. 우리가 n의 r개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거라 개수가 이렇게 순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1대1 대응 그러면 얘는 전사함수 얘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 그래서 이것의 개수는 반드시 뭐라고요? 이렇게 공역
y가 두 개일 때 그러면 얘는 2의 n승 마이너스 2 공역 y가 3개일 때 3개 이상일 때 그러면 얘는 3의 n승 마이너스 3 2의 n승 마이너스 2, 3 요것을 가지고 풀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이렇게 전단사 함수 우리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동시에 성립하는 함수 여기서만 역함수가 성립한다. 그래서 n 팩토리아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상수함수 그러면 정역의 원소가 공역 y의 원소 한 개로 집결되는 함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역 y의 원소의 개수만 세면 될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항등함수다. 자, 항등함수는 우리가 모양과 개수가 똑같은 함수. 얘는 역함수에도 항등함수, 얘는 합성함수에도 항등함수가 똑같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성질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것을 자, 머릿속에 잘 간직해서 자, 우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 놓고 자, 실전 문제를 몇 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를 자, 몇 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를 보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자, fx가요. 이렇게 fx가 여기서 2x 플러스 3이고요. 얘가 1 마이너스 ax 자 플러스 3인데 얘는 x가 0보다 크고요. 얘는 x가 0보다 작다. 이런데 이것이 이렇게 1대1 1대1 우리가 대응함수일 때 상수 A 값에 대한 범위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요.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신다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3을 가서요. 여기가 우리가 1.5 이렇게 지나간 그래프인데요.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쪽만 쓰고요. 이쪽만 쓰고 여기는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가 여기서 1대1 대응함수니까 뭐예요? 이것이 이렇게 중복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이 함수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쪽을 쓰고 이쪽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쓰지 않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이 기울기가요. 기울기가 뭐예요? 1-a가 0보다 크다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넘어가면 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a의 범위를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실전 예제. 자, 우리가 실전 예제. 네? 우리가 두 번째를 보신다면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 여기 있는데요. 정의역
우리가 마이너스 2, 0, 2. 자, 이거인 두 함수요. 자, 두 함수 우리가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1과 여기서 gx는 a 절대값 x 그 다음에 플러스 p. 자, 이것에 대하여 fx와 이렇게 fx와 gx가 서로 같다. 이거가 같다가 성립한다. 성립할 때에 상수 a, p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얘가 서로 같으니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f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g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같고요. 여기서 f의 2를 집어넣고 g의 2를 집어넣어도 같고요. f의 0, 그 다음에 g의 이렇게 0을 집어넣어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 집어넣으면 얘가 4, 8에서 여기가 7이 되고요. 여기에 집어넣으면 절대값 나오니까 플러스 2가 되어서 2a 플러스 p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얘도 똑같아요. 이 값이나 이 값이 똑같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이 값은 0을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0을 집어넣어주면 b가 돼요.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7은 2a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2a는 8이 되어서 a의 값은 4다. 이렇게 a의 값 4, p 값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 세 번째 문제를 보실까요? 자, 실전 세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두 집합이 있어요. 두 집합이요. 자, 두 집합 x는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x의 값이 2고요. 자, 여기서 y는 y는 1에서 y는 여기가 7. 자, 이것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함수 1차 함수 fx는 ax 플러스 p. 자, 이거가 이렇게 1대1. 자, 1대1 대응일 때, 대응일 때, 자, 우리는 상수 A, B의 이렇게 순서상 A, B를 구하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그래프가 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서요, 이 값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 기울기가 양수가 되어서 ax 플러스 p가 이렇게 양수가 되어서 마이너스 1과 2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과 여기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1대 그러면 C 값은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7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이럴 때는 우리가 뭐예요?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여기가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7.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7이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2일 때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2일 때는 여기가 1이 돼요.
여기가 1일 때는 7. 이렇게 되어져서 C 값은 마이너스 뭐예요? 1일 때는 여기가 7이 되고요. 여기가 2일 때는 1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를, 얘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C값을 여기 갖다 대입해주면, 자, 보세요. 1은, Y의 값 1은 뭐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P. 7은 2A 플러스 P. 그래서 두 식을 2A 플러스 B는 7이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 되어서 이렇게 연립을 하면 3A는 6이 되어서 A의 값 B고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B는 3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고요. 이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얘는 7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P고요. 얘는 1은 2A 플러스 P가 됩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B는 1이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P는 7이 되어서 이 값을 연립하면 3A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의 값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가서 넘어가면 B는 5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의 우리가 순서상 그러면 이것의 순서상 AP라는 순서상은 얘가 2,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함수론에서 자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를 보시면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실전 예제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실전 예제 네 번째 문제는요. 정의역. 자 x가 자 절대값 x가 이렇게 2보다 작다. 그리고 x는 정수다. 인 이런 함수에서 자 fx는 2x 마이너스 1의 치역이 자 이것의 치역이요.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절대값이 있으니까요. 절대값 x가 2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 부등식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x라는 정역의 원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우리가 존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 함수 여기에 fx는 자 2x 마이너스 1에 우리가 성립함을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4 그래서 5가 될 것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여기가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여기가 1이 들어가면 2 빼기 1, 1이 될 것이고 여기가 2가 들어가면 4 빼기 1, 3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치역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치역의 원소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이 되고 이것을 모두 합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5,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그러면 없어지면 답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전 예제.
실전 예제 5번째를 보실까요? 자, 우리가 실전 예제 5번째를 보시면,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자, 집합에서 이렇게 정의된 함수, 자, fx가 x제곱이고요. x-1인데, 여기서 x는 무리수고요. 여기서 x는 무리수이고, 여기서 x는 유리수이다. 자, 이렇게 유리수이다. 자, 이렇게 일 때 f의 루트 2 플러스 f의 2분의 3. 자, 이것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요, 자, 보세요. f 루트 2는 무리수니까 요로 들어가서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고요. f 2분의 3은 유리수니까 요로 들어가서 2분의 3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f 루트 2 플러스 f 2분의 3 그러면 얘는 쉬고 두 개를 더해주면 2분의 5다. 이렇게 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실전 우리가 6번째 문제를 보신다면요. 실전 6번째 문제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집합 x는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우리가 이것을 정의역, 자, 집합, 우리가 뭐라고요? y를 공역으로, 이렇게, 자, 공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습니다. 두 함수. fx는 x 플러스 1과 여기서 g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p. 자, 이것에 대하여 f와 g가 서로 같다일 때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값이 여기가 서로 f와 g가 서로 같으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f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0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2를 집어넣어주면 2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값이 얘가 서로 같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g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1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그 값이 여기서 0이 될 것이고요. 2를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뭐예요? g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1, a 플러스 p, 얘는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값을 이항시키면 a 마이너스 b는 1이고 얘는 넘겨서 a 플러스 p도 1이 되어서 두 식을 연립하면, 자, 이렇게 연립하면 2a는 2가 되어서 a의 값 1이고요. 1이 들어가서 넘어가면 b 값은 0이죠. 그러면 여기에 a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은요. 2를 제곱해도 1이고요. 0이니까 답은 1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7번째, 자, 7번째 우리가 유형을, 자, 처리해 보겠습니다. 7번째 유형은요, 이렇습니다. 자, 7번째 유형은 정의역이,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자, 이거인 두 함수가 있는데요. 두 함수가 fx가 절대값 x고요.
gx는 x제곱. 자, 이것의 치역을 우리가 각각 A, B라고 하자. AB라고 할 때 N 가로 A 교집합 B 이것의 값을 구하라.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에 들어가면 F의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2가 되는 것이고요. G에 마이너스 2를 들어가면 여기는 4가 됩니다. 자, X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 F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여기는 1이고요. G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얘도 1입니다. 그 다음에 X가 0일 때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얘도 0이고요. G에 0이 들어가면 얘도 0이고요. 자, X가 1일 때요. 여기 1이 들어가면 얘도 1이고요.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얘도 1이고요. 여기서 X가 2일 때 그렇다면 여기 F에 2가 들어가면 얘는 2고요. 여기서 2가 들어가면 얘는 4다. 그러면 이것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요? AP. 그래서 집합 A로 쓰면 우리가 같은 것은 한 번만 쓰니까 0, 1, 2가 될 것이고요. 이것에 우리가 집합을 B라고 한다면 얘는 0, 1,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교집합은 뭐예요? 이것의 교집합은 우리가 0과 1이 교집합이고요. 이것의 교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얘는 몇 개예요? 2개다.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번째, 실전 8번째를 보신다면요. 자, 실전 8번째는 자, 자연수 이렇게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만족시킬 때 우리는 f 2020이고요. f 2021에 대한 값을 구하는데 여기에 가라는 조건이 f의 2n은 fn으로 쓰고요. 여기 나라는 조건은 f의 2n 플러스 1은 이렇게 n 플러스 1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f의 2020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쓰니까 요것의 반으로 쓰니까 뭐예요? f의 1010으로 쓰겠죠. 그 다음에 1010은 또 반으로 쓰면 어떻게 써요? 얘는 또 505로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짝수일 때는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홀수가 되니까 홀수일 때는 이렇게 쓴단 말이죠. 홀수일 때는 이 값이 얼마예요? 여기서 252 플러스 곱하기 2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n 플러스 1을 쓰니까 252 플러스 1 그래서 253 이렇게 쓴다 이 말이고요. 자, 여기서 f에 2000 이렇게 홀수는 이렇게 쓴다 바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얘는 여기서 홀수는 여기서 2 곱하기 10 그렇죠? 10 이렇게 우리가 쓰고요. 이 값은 바로 어떻게 써요? 여기서 10 플러스 1 이렇게 써서 이 값은 1011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f에 2020 플러스
여기에 2021 그러면 이 값은 253이고요. 얘는 1011이니까 이 값은 1264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짝수는 이렇게 짝수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홀수가 나왔어요. 홀수는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 값을 이렇게 더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홀수니까 바로 이렇게 쓰고 이 값을 그냥 더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우리가 해본다면, 자, 시간상 하나만 더 취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전 9번째 그러면, 자,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 X는요, X는 0, 1, 2가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하여 함수 fx가, 자, x가요. 여기에 f0, 그 다음에 f1,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 이것을 만족시킬 때 함수, 자, 함수 f의 자, 개수를 구하라. 자, 얘가 0이 아니니까요. 이 값은 뭐예요? f0이 아니다. 이고 f1이 아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x의 원소, 라지 x의 원소, 0, 1, 2가 우리가 여기서 0, 1, 2가 대응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x의 원소는, 이렇게 x의 원소는요, 0에서 2개, 1에서 2개, 2에서 3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1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f에 0 그러면 여기서 0이 아니니까 0을 빼버리면 얘는 뭐예요? 이것이 0, 이것의 값이 되면 얘가 이것을 빼버리니까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이것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수는 바로 1과 2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f1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1 그러면 1을 빼버려야 되니까 이것의 값이 될 수 있는 수는 0과 2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f2가 되는 것은요. 이것의 값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거하고 관계없으니까 0, 1, 2가 다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0, 1, 2가 다 되는 것이니까 3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걔는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무엇을 했어요? x에서 자 y로의 함수, 이 집합론적인 함수는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 그 다음에 1대1,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그 다음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동시에 성립하는 우리가 전단사 함수. 자, 얘는 우리가 단사 함수라고 한다고 그랬고, 얘는 전사 함수라고 한다고 그랬고, 얘는 전단사 함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우리는 상수함수, 상수함수. 그 다음에 우리가 항등함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반드시 이것에 뭐라고요? 정의. 그 다음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개수 구하기 이렇게 세 개를 반드시 같이 생각하면서 얘는 정의가 무엇이고 얘가 벤다의 그림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어떻게 구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면서 문제를 우리가 정돈해서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이런 것을 풀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그렇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문제풀이 할 때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작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습하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를 선생님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